편관은 살이라고도 하고 귀라고도 하고 편관이라고도 하고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편관, 살, 귀. 그럽니다. 편관은 이제 성립 요건이 식신이 있어야 되며 편이 있어야 돼 성립 요건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갖춘 걸 편관. 그리고 일간이 근황하거나 비견에 의해서 신황을 이룬 상태에서 식신이 있고 편이 있으면 귀하다고 하죠. 그런데 식신도 없고 일간이 약하면 편관은 살이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편관을 편관격으로 해서 직업으로 연계하는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편관격입니다. 격은 직업적 영향이 있는 내용입니다. 편관격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성장 환경이나 활동 여건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많은 환경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가 있고 그 환경 자체도 극복이 필요한 열악한 환경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환자 내지는 범죄자들이 많은 곳에서 생활을 하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열악한 거나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한 군대처럼 권력자처럼 강한 경쟁자들이 있는 환경에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하튼 하여튼 편관격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정관과의 안정된 환경과 비교해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편관격의 직업 특징을 살펴보면은 편관격은 식신재살이 제일 먼저 특징을 하는데 식신재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거를 살 취급해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편관은 무엇이 되냐면 질병 내지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식신이 물리쳐야 된다 해서 대체적으로 직업 특징이 식신재살은 질병 내지는 범죄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직업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국가 자격증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라이센스가 미용실 이것만 라이센스가 있다. 그래도 편관격에는 편관격입니다. 격에 상격, 중격, 합격으로 또 나누기 때문에 의사나 변호사만 국가 자격증이고 나머지는 부동산 중개사는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더 많아지면 상격, 중격, 합격의 틀까지 연구가 되면은 이러한 약간의 편차, 급수 등을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안 하는 경우는 합살을 하는데 이거를 상관합살, 겁제합살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상관합살이라는 것은 능력을 납품하는 것과 같고 겁제합살이라는 것은 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겁제를 용역업 그렇게 하고 상관합살을 납품업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짓은 용역과 납품이라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상관합살, 겁제합살은 약간의 편법이나 불법이 개입되어 있다. 투명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는 것은 편관에 해당 사항이 있고 편관격의 겁제합살과 상관합살은 불법이 아닙니다.
편법도 아니고 적법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관격의 합살과 편관의 합살을 반드시 구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들은 용역과 대행 그리고 납품업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걸 한마디로 상관합살, 겁지합살을 직업 특징을 이제 말하라고 하면 무슨 특징을 가졌냐 이런 뜻입니다. 대행이라는 것과 공임이라는 걸로 나눕니다. 공임이라는 것은 납품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살인데 제살을 하도 못하고 합살이 안 되면 가살이라고 말합니다. 가살이라는 의미는 뭐하냐면 상관이 합살을 못하는 경우를 가살이라고 합니다. 상관은 있는데 편관과 합살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가살이라고 말합니다. 즉 편관이 경금일 때 상관이 정화이면 천간 오합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상태를 가살이라고 말합니다. 가살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상관가살, 출장가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은 극복 현장, 열악한 현장에 나가서 전방 업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대 같으면 전방에 근무한다. 뭐 심하게 하면 아우지 탄광 같은 데 가서 근무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장가상이라는 것은 전쟁 나간 장수를 의미하듯이 전방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간혹하다 상관가살은 대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공을 하는 전방적 특징이라든가 용병 같은 특질이 있는 반면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이런 것도 대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관가살의 직업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현장 근무입니다. 현장 근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써먹는다고 뭐 상관가살은 뭐 새우배 타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써먹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환경에 현장에 나가서 가장 공을 세우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살인상생입니다. 편관격의 편인이 살인상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즉 제살, 합살, 가살의 세 가지 경우에 임무를 수행하려면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선악도 구분해야 되며 환자들도 검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적정 감시도 해야 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선악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 수집 내지는 조사를 합니다. 흔히 요즘은 뭐 제가 발음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계획 그러잖아요. 이런 작전, 전략, 전술 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들의 직업을 옛날은 뭐라고 말했냐면 스파이 그랬습니다. 간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대체적으로 비밀 수사 이런 거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 수사, 조사에 들어가는 직업적 특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뭐 제살, 합살, 가살, 살인, 상생이 편관적의 대략적 직업 특징이었는데 일간의 왕세 강약에 따라서 이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의 판단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편관격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근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중압감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도전정신, 개척정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간이 근왕하지 못하면 과중, 과로 내지는 중압감으로 직업 스트레스, 감정 스트레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농담 삼아 하는 말이긴데 항상 진담이 많습니다. 하루 일하고 3일 약 먹기 뭐 이런 것들 말하자면 직업병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의사 양반은 자격증 따서 편관격인데 일간이 근약한 분이 있습니다. 창문에다가니 사다리를 매달아 놓고 손님이 오면 도망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중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황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약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약자를 합니다. 환자를 합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업무, 직무, 스트레스, 약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우울증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업무, 직무, 스트레스 그럽니다. 편관격의 신약은 업무 내지는 직무 중압감에 의한 스트레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거는 직업적 특징이 아니라 성격적 특징이죠. 스트레스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이 아니라 편관 쪽보다 더 왕한 일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신태왕이라고 합니다. 이 신태왕은 편관격이라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관격은 권리라고 하고 편관격 의무라고 하거든요. 편관격은 사회적 의무, 약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나 인간관계를 어지럽히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신태왕하면 편관계 신태왕은 범죄자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 범죄자로 몰거나 아들 범죄자로 몰거나 이러지 말고 약간의 자기 개성대로 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종 권력적 파벌을 만들거나 그리고 편법이나 불법 등을 해나거나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려는 편관계의 고유 특성 말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 말로 NPL 전문가들이라고 하죠. 그렇게 사회적 부실이나 제도적 부실, 이런 금융적 부실 채권들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관격은 첫째, 식신제살이 되어야지 국가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식신제살이 안 될 경우는 상관합살, 겁제합살이 되어야지 기득권자의 임무를 대행하거나 기득권층에 납품을 하게 되는 상관합살, 겁제합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살인데 상관가살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꺼리는 열악한 환경에 나가서 선봉에 서서 개척과 개간을 하는 분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세 번째인 상관가살의 부인이나 딸이 있다면 그 사람 이름이 억순이가 됩니다. 네 번째로 살인상생입니다. 1, 2,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업무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조사 내지는 판단을 하는 전략기획가가 되는 것이 바로 살인상생이 됩니다. 나머지 두 개와 신약과 신태왕은 신약은 스트레스, 중압감에 시달린 스트레스, 신태왕은 의무를 지키지 않고 권리를 취하고자 하는 파벌주의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